차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4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2절 States with two Boje particles를 마쳤습니다. 4장 3절은 States with n Boje particles입니다. 그래서 보제 파티클이 2개 있을 때를 n개가 있을 때로 지금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더블 스캐터링을 다뤘습니다. 더블 스캐터링은 2개의 입자가 스캐터링 한 다음에 같은 상태로 들어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기에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로 2개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운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같은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차이를 보려고 하냐면 A와 B가 서로 다른 입자일 때 그때는 사실은 A와 B가 독립적으로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2개가 같이 측정될 확률은 A가 측정될 확률 곱하기 B가 측정될 확률입니다. 그것을 P2라고 한다면 A와 B가 구분이 안 되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이고 보제 입자일 경우에 그때를 P2 보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P2하고 P2 보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2개가 들어가는 게 A, B가 들어갈 때하고 BA가 들어갈 때가 구분이 안 됐죠. 그랬을 때는 그 2개의 앰플리튜드를 더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가 왔냐면 여기 P2 보제는 P2에다가 2배를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N 보제 파티클로 확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까 더블 스캐터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P2 보제가 디퍼런트한 경우에 서로 다른 구분되는 입자의 경우에 P2에 2배만 해주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N개의 입자가 같은 상태로 스캐터링해서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는 N개가 서로 구분하는 그런 입자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전부 다 곱한 게 되겠죠. 이거를 PN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아이덴티컬 파티클, 보제 파티클이라고 할 때는 PN 보제하고 PN 디퍼런트하고 요 앞에 숫자를 얼마를 곱해야지 됐을까? 2개가 있을 때는 2를 곱했죠.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 요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요거 봤더니 요게 바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n이 아니라 n 팩토리얼이다. 어떻게 해서 n 팩토리얼이 됐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n개의 입자들이 같은 상태로 nearby final state로 스캐터링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 먼저 이 n개가 전부 다 다른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입자라고 한다면 그때 카운터의 작은 넓이 요소 ds1, ds2에서 dsn까지 이 n개의 넓이 요소로 각각의 입자가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은 A에서 1방향으로 가는 확률, A에서 B에서 2방향으로 가는 확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A1 스퀘어, B2 스퀘어 이런 것들은 probability densit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를 내려면 거기다가 넓이 요소를 이렇게 곱해줬었죠. 자, 이것들인데 각각 측정할 때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n개가 전부 같이 들어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개의 서로 다른 입자가 n개의 서로 다른 넓이 요소에 함께 측정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이 전부 독립이죠. 그래서 모두 곱하면 됐습니다. 여기 모두 곱했을 때 A의 스퀘어, B의 스퀘어, C의 스퀘어를 곱하는 거를 그냥 A, B, C에서 다 곱해가지고 스퀘어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4의 15식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DS, 이 넓이 요소가 카운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어디 있거나 이 확률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다 첨자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자리 있거나 2자리 있거나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첨자가 다 없어지고 A 스퀘어, B 스퀘어, C 스퀘어 한 다음에 여기 DS1, DS2 이렇게 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구분되는 입자가 함께 측정될 확률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DS1, DS2, DS3 여기에 이제 함께 측정될 확률이죠. 그러면 이제 이 n개의 입자가 서로 구분되는 n개의 입자가 카운터의 어디에선가 함께 측정될 확률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 되죠. 각각 DS1을 카운터의 넓이는
넓이인 델타 S에 대해서 다 적분하고 DS2도 다 적분하고 그러는데 요것들은 서로 독립이니까 이렇게 적분이 따로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스퀘어, B 스퀘어는 위치하고 관계없으니까 상수고 다 앞으로 빠질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넓이 요소를 넓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전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델타 S가 나오고 델타 S가 N번 나오니까 A 스퀘어, B 스퀘어, C 스퀘어에서 델타 S N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A 스퀘어 델타 S는 A가 들어올 확률, B 스퀘어 델타 S는 B가 들어올 확률, 이렇게 각각이 들어올 확률을 전부 다 곱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this is just the product of probabilities for each particle to enter the counter separately. 이 확률은 뭐하고 똑같냐면 각각의 입자가 독립적으로 각각 카운터로 들어올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hey all act independently. 모든 입자들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e probability for one to enter does not depend on how many others are also entering. 그래서 다른 입자가 몇 개가 들어오건 각각의 입자가 들어올 확률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A 스퀘어 DS, 델타 S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아이덴티컬 파티클인 경우에, 특히 아이덴티컬 파티클 중에서도 보제 파티클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 보제 파티클이 있는 경우에 보면 N 보제 파티클인 경우에는 아까 어땠습니까?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는 거하고 A가 2로 가고 B가 1로 가는 경우하고 구분이 안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몇 가지나 있나, 그런 possibility가 indistinguishable possibility가 몇 가지나 있나 보겠습니다. N이 2일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N이 2일 때는 1방향과 2방향이 있다면 1로 A가 가고 2로 B가 가는 거고 1로 B가 가고 2로 A가 가는 게 똑같았죠. 그래서 두 가지 possibility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N이 3일 때는 1, 2, 3 하고서 A, B, C가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 어떻게 썼습니까? A, B, C 순서로 한 다음에 마지막부터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두 개를 바꿨어요. A, C, B. 그 다음에 이제 C, B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B, A, C. 그 다음에 BCA, 그 다음에 CAB, CBA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요거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요 첫 번째 거는 입자 두 개 있을 때하고 똑같죠. 첫 번째 A만 뺄 것 같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N은 2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1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가 세 가지니까, 그러니까 두 입자일 때와 똑같은 게 세 번 반복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입자일 때의 이 possibility 숫자에다가 3을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3 곱하기 2는 요거 뭐하고 같으냐면 여기 1이 또 있다고 한다면 이건 3 팩토리얼하고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N은 4일 때 어떻게 되는가 보겠어요. 그러면 N은 4일 때 1, 2, 3, 4 방향으로 A, B, C, D가 가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봅니다. 뒤에서. 그래서 A, B, C, D고 그 다음에 A, B, C, D를 A, B, D, C로 바꾸고 D, C는 바꿀 수 없으니까 C를 바꿉니다. C, B,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D, B 이렇게 해서 쭉쭉쭉 바꿀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이제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꿨죠. A하고 D, C, B는 다 거꾸로 순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B로 갑니다. 그래서 B, A, B, D, A, C, D, B, A, D, C에서 다 바꾸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C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D로 가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D, C, B, A 완전히 거꾸로 순서가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A, B, C, D였는데 이걸 하나씩 다 뒤로 돌려서 맨 마지막에 D, C, B, A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바꾸는 경우의 수가 possibility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구분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또 무엇과 같으냐면 첫 번째 방향에 A가 있는 경우에 이 6개, 그 다음에 또 6개 이런 것들은 N은 3일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N은 3일 때가 4번 반복됐으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3팩토리얼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4팩토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안 해보더라도 입자가 N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N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N은 2일 때도 2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2팩토리얼 대신에 2가 써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보제 입자가 있는데 넓이 요소로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보제 입자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보제 입자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보제 입자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there are n factorial different but indistinguishable possibilities for which we must add amplitude.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indistinguishable 한 경우에는 amplitude를 더해야 됐죠. 아까 확률을 곱해준 것이 아니라 amplitude를 전부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더할 수 있는 amplitude는 n개 입자라고 하면 요거 전부 해서 몇 개입니까? n 팩토리얼겠죠. 그리고 여기에 ds1에서부터 dsn까지 이렇게 곱한 4의 18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A1 하고 요 첨자는 방향이 다른 거였습니다. 이 방향이 다르더라도 전부 같다고 하면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꿀 때 A1, A2가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A라고 바꿀 수 있고 B1, B2 이런 것들 다 B라고 바꿀 수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A1, B2, C3 이게 다 ABC가 되겠죠. 전부 다 ABC가 되고 이런 ABC가 전부 해서 몇 개 있는 겁니까? N 팩토리얼 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DS1으로 B가 DS2로 이렇게 갈 확률은 각각의 넓이 요소로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앰플리튜드에 n 팩토리얼 ABC에서 n까지 한 다음에 제곱하고 이런 넓이 요소를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이제 카운터로 들어갈 확률을 하려면 이걸 어때요? 넓이 요소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입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적분을 이중 적분이 되는데 이중 적분을 할 때 그게 반복해서 똑같은 위치를 또 두 번 가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된다는 거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중 적분인 경우에 A하고 B가 다르면 요 두 적분 A가 DS1으로 적분하고 B를 DS2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B를 DS1으로 적분하고 A를 DS2로 적분하는 게 이게 구분이 되는 그런 적분입니다. 근데 요거 A하고 B가 아이덴티컬 하면 어떻게 되냐? 저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서 이런 게 요런 적분하고 요 적분은 똑같은 적분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으로 나눠주는가 하는 것만 볼 것 같으면 두 입자의 경우에는 DS1하고 DS2에 써 있을 수 있는 게 A하고 B하고 A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2 팩토리얼 번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것들은 어때요? 다 똑같은 거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DS1, DS2, DS3에 A, B, C가 이렇게 대응될 때 요걸 다 바꿔주는 전부 해서 6가지의 경우수가 나오죠. 요거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 한 게 3개 나오니까 이게 바로 3 팩토리얼 번이죠. 그래서 그 적분에 대해서 더블 카운팅 하는 것은 여기에 6번 더블 카운팅 하는 거, 6번 카운팅 하는 거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n이 2일 때는 2 팩토리얼 번 반복되었고 n이 3일 때는 3 팩토리얼 번 반복되었으니까 n이 n일 때는 얼마만큼 반복됐겠어요? n 팩토리얼 번 반복됐겠죠.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이걸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투 보제 파티클의 경우에 우리가 한 것을 한번 복습하고 나서 보니까 2 팩토리얼 대신에 n개가 있을 때는 n 팩토리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팩토리얼로 언제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B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카운터로 전체로 들어갈 확률은 다 적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더블 카운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A 스퀘어, B 스퀘어 하고서 델타 S 스퀘어 이렇게 쓰면 됐습니다. 근데 보제 파티클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2분의 1로 나눠졌죠. 이렇게 2분의 1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적분의 더블 카운팅 때문에 2분의 1로 나눠졌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 여기에 적분 두 개 있을 때 DS1, DS2를 2 팩토리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구할 때 저게 구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 앰플리튜드를 더했는데, 저 앰플리튜드는 n이 두 개일 때는, 입자가 두 개일 때는 2지만, 입자가 n개일 때는 n 팩토리얼이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한 겁니까? 2 팩토리얼 분의 ds1, ds2를 해줬고, 여기에 2 팩토리얼 ab 스퀘어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하면 요건 상수니까 앞으로 다 뛰쳐나오고 ds1, ds2에 대해서 면적분한 건 델타 S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게 저게 나왔는데 이 팩토리얼이 저기서 이제 이렇게 지워질 것 같으면 이 팩토리얼이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 팩토리얼 AB 스퀘어 델타 S 스퀘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구분할 때의 경우에다가 이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그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유도한 걸 이런 형태로 써놓고 이런 형태로 써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 팩토리얼하고 이 팩토리얼 있는 걸 뭘로만 바꾸면 n 입자가 되겠어요? n 팩토리얼과 n 팩토리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n 보제 파티클이 있는 경우 이제 구분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분되면 요 적분이 다 구분되는 거니까 우리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할 것 같으면 적분 다 할 것 같으면 a 스퀘어 b 스퀘어 c 스퀘어 한 다음에 델타 s n 제곱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근데 구분되지 않는 보제 입자의 경우에는 이 적분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면적분에 n개가 있으면 더블 카운팅 n 팩토리얼게 됐으니까 n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는 ABC가 n 팩토리얼게 있으니까 n 팩토리얼로 곱해가지고 스퀘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n 팩토리얼 해서 스퀘어한 거 있고 n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결과적으로 n 팩토리얼을 곱했고 여기 요 부분이 뭐예요? 여기 요 부분이 서로가 다른 경우에 PN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냐면 4의 21씩 PN 보제는 그 서로 다른 경우에다가 n 팩토리얼만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여기에 이 PN 앞에 뭐가 들어갈까 라고 물어봤죠. 이때 그냥 n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n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잘 알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요렇게 되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질문을 하는 게 더 좋냐면 이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ose particle will go into a particular state when there are already n others present? 그래서 보제 파티클이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데 그 스테이트에 보제 파티클이 n개가 이미 있다면 그때 보제 파티클 하나가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보제 파티클 하나가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갈 때는 그냥 뭐가 됩니까? a 스퀘어 델타 s가 됐죠. 근데 이미 n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n개의 이 보제 입자가 존재할 확률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습니다. 그 PN은 어떻게 됐었냐면 n 팩토리얼의 ABC의 제곱의 n승 델타 S n승 이렇게 됐죠. 근데 n 더하기 1개의 경우에 만약에 입자가 하나 더 있다면 요걸 어떻게만 고치면 되겠어요? 저 n에다가 n 플러스 1만 쓰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n 플러스 1 쓰고 이 안에 ABC에서 n개 있는 데다가 이제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입자가 W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자 W가 추가돼서 전부에서 n 플러스 1개의 보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n 플러스 1로 바꾼 겁니다. 그게 4의 22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도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거를 Pn 플러스 1개의 보제 입자 n 플러스 1개가 존재할 확률은 n개가 존재할 확률하고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n개가 존재할 확률이 여기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요 식을 갖다가 n 플러스 1만 뺍니다. 그리고 오메가 스퀘어만 빼고 델타 s만 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하고 ABC의 스퀘어하고 델타 s n승 되는데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Pn 보제가 되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Pn 플러스 1 보제는 n 플러스 1 오메가 스퀘어 델타 S 곱하기 PN 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We can look at this result in the following way. 자, 요 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number 오메가 스퀘어 델타 S is the probability for getting particle W into the defect if no other particles are present. 그래서 여기 4의 23식 중에서 저 부분 오메가 제곱 델타 S는 그 파티큘러 스테이트에 입자가 하나도 없을 때 오메가 입자가 W 입자가 그리로 들어갈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PN 보제라고 있는 거 있죠. 이 PN 보제는 뭐냐면 PN 보제 is the chance that there are already n other 보제 particles
present. 바로 그 상태에 이미 N개의 보제 파티클이 있을 때 이제 거기 그 N개의 보제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Pn 보제였죠. 그래서 4의 23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이제 곱한 거죠. So equation 4.23 says that when there are n other identical Bose particles present, the probability that one more particle will enter the same state is enhanced by the factor n plus 1. 그래서 여기 원래 n개의 보제 파티클에다가 하나를 더 합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의 확률은 W 제곱 델타 S였는데 여기에 n 플러스 1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죠. 이 말은 이미 n개의 파티클이 거기에 있으면 그게 또 어디셔널하게 더 추가로 가는 놈한테 확률에 영향을 줘서 그 확률이 n 플러스 1배 더 커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boson where there are already n is n plus 1 times stronger than it would be if there were none before. 그래서 n개의 보제 파티클이 이미 있을 때 보존 한 개를 거기다 집어넣을 확률은 하나도 없을 때에 비해서 n 플러스 1배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제 파티클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the presence of other particle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getting one more. 이미 다른 입자들이 있으면 또 다른 입자를 하나 더 추구하는데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제 파티클에서 성립하는 이런 성질인데, 보제 파티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때요? 이 친구들이 몇 명 더 와 있으면 한 사람 더 가기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확률이 더 커지죠. 근데 대면 할 것 같으면 하나 이제 더 가더라도 뭐 그냥 하나 더 가는 확률만큼만 더 커지겠죠. 근데 막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 갈 확률이 더 작아지겠죠. 보제 파티클은 그래서 원래 원 상태에 이미 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하는데 가는 확률이 더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보제 파티클의 성질을 우리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4장의 3절 stays with n Bose particles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mission and absorption of photons를 공부할 텐데, photons는 보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인 포톤을 방출할 때하고 그 다음에 흡수할 때하고 어떻게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모양입니다. 포톤은 우리가 친숙한 거니까 이 강의가 좀 기대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